네, 지금부터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이렇게 뵙게 되니까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데, 자, 일단은 오늘장 특징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반도체가 좀 흔들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의 특징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그러니까요. 해외 시장 양호, 국내장 혼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뭐 이 시간에 가끔 자주 얘기하는데, 저 나스닥 시장에 저희 조정을 한번 받고 갔었어야 되는데, 저쪽이 조정 안 받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앵커 이야기했듯이,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TSMC 실적 나오면서 반도체 확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막상 미국장 처음에는 움직임이 좋다가 결국은 그 뒤에 곧바로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끌어올리더니 다시 흘러내렸거든요. 요 기술적 패턴이 지난 2, 3, 4월 달하고 되게 유사한 패턴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런 거는 미스터 진단에서 다음 주 전략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여기가 부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미국장이 양호하게는 끝났으나 진짜 양호하게 끝난 건 다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다우 향의 주식이 움직임이 좋다 이런 얘기 자주 얘기해 주잖아요. 요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해외 시장이 양호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혼조세 나오고 조정받는 게 뭐 이런저런 요인이 있는 것 중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지표 간만에 미스터 진단 특별한 지표 없고 대신 요 윌러, 카시카리, 보스틱 등 이 연준 의원들 연설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는 대표적인 매파 의원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오늘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제약주가 엄청나게 강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한번 볼게요. 섹터별 종목 강세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한 거하고 같은 이치예요. 지금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이제 한 바퀴 돈 상태에서 어제 반도체가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 잡는 것 같았으나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요새 이토마토가 썸네일 잘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제약주가 오늘은 질병 관련주까지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종복은 질병 관련주 막 이런 식으로 테마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닥 선호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제약주가 이제 하다 질병 관련주도 움직인다 정도 얘기해 드리고 한미약품이 오늘 날랐어요. 장중에 16%. 이 정도면 이것도 대박이죠. 이게 여러분들 8월 말 타이밍에 이종복이가 굵은 제약주 좋게 얘기할 때 저 대웅제약서부터 막 요런 종목들 얘기할 때 같이 얘기했던 주식이거든요. 결국은 뒤늦게라도 움직이잖아요. 한미약품이 어제도 이 시간에 좀 막판에 그죠? 오늘장 전략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뭐 오늘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니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탄력이 조금 주춤주춤거리면 추가 상승형으로 보이고요. 대신 오늘장 특징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면 제약주는 뭐 어쨌든 아직도 올라갈 만한 주식이 되게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왜 유한양행 날아갈 때 이건 진행자가 유한양행이 좋아 보입니까? ST팜이 좋아 보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단연 유한양행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식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고 등 막 이거저거 하려고 하지 말고 질병 관련주도 단발적으로다가는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저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확산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오늘장은 어쨌든 주식시장 비리비리하고 반도체 분위기 잡는 척 하다가 반도체가 다시 약해지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제약주 쪽에 쏠림 현상이 더 강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2차 전지는 오늘도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방 경직성은 양호하게 나오거든요. 반도체가 저렇게 될 경우에는 2차 전지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매력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도
드디어 두산 로봇이 좀 움직이려고 하는 건 같아요. 근데 이동평균선의 각과 여기 보시면은 좀 이렇게 좀 이동평균선들이 좀 지저분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별로 없고 터진 거래는 여기에 있었고, 다만 단기간에 세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로봇도 두산 로봇이나 이런 거 좀 움직이려고 하면 로봇 쪽도 매수세가 붙을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에너지 쪽은 한전 KP가 어제 갭을 다 메꿔놓고 오늘은 양호하게 움직이는 등 두산 로봇도 두산 에너 검수봐 갑자기 두산 종목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죠? 이 두산 에너빌러리도 요 갭을 메꾸는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내가 봤을 땐 추가 상승형으로 보이고 해서 어제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좋아 보인다라고 했던 전력설비, 제약, 에너지 등은 여전히 양호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로봇이나 AI 쪽에서는 반도체가 오늘 세게 밀리는 걸로 봤을 때 2차 전지와 로봇, 그 다음에 AI 쪽으로 조금 순환매가 나올 기미도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반도체가 이렇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쏠립니다. 거기다 이 질병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2차 전지나 또 로봇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으로까지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장 투자 전략도 좀 잡아주시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 350 이거 어떻게 길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350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열리지도 않아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요 빨간색 선 2개 여기에 대한 지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든 뭐든 돌면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타이밍은 좋았으나 어쨌든 밀리는 걸로 봤을 때 350 돌파 347 지지 체크로 놓고 지수는 이 상황이면은 살짝 조금 더 처질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근데 뭐 다음 주에 가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종합은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하지만 위로 358에서 361지점. 저 정도면은 358에서 361 지점이면은요. 358, 360, 2700이에요, 여러분. 2700 언저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690 얼마 나오거든요. 2690 언저리에서 2720 언저리가 저항의 역할이 좀 세고요. 저거는 반드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은 좀 강한 부담으로 좀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랫단으로다가는 2580이에요, 여러분. 2580에서 2550선.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굵은 주식들이 세게 못 가는 거죠. 이거는 요 정도 밴드면 굵은 주식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조금 가벼운 주식들이 움직이거나 시가총액이 조금 높은 것들이 만약에 움직인다. 그럼 100% 그건 제약주밖에 없거든요. 100%. 그리고 다음 주 이후로 가면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지수는 묶이는 거고 반도체가 힘이 떨어지는 거죠. 저런 식으로 되면. 그래서 추세 패턴 중요성 3로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여전히 이 종목은 전력 설비. 그 다음에 제약.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그 다음에 에너지 쪽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무난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지금 시간 부족해서 안 돼요.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추세 패턴을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거하고 같이 놓고 보면 삼성바이오가 시총이 75조짜리예요. 삼성바이오가. 이 정도면 하이닉스를 커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한 3% 올라갈 때 하이닉스가 2, 3% 밀리는 게 커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조금 고점으로 보이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추가 상승형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들이 시총이 10조가 넘어가는 쪽이거든요.
그럼 제약주가 유한영행이나 뭐 대웅제약이나 서부터 SK 쪽이나 이쪽이 세게 움직이면은 삼성전자도 커버시킬 수 있어요.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한 4, 5%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비리비리해도 지수가 급락의 리스크는 떨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들만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수 따로 종목 따로 움직인다라는 걸 좀 체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서부터 요쪽,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리고 성격도 잘 안 맞아요. 이런 거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종복이가 우리 유창호 앵커가 있으니까 하이닉스 20만 원 언저리 20만 원에서 한 20만 5천 원 정도를 단기 저항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19만 8천 원을 찍고 음봉으로 밀어버려요. 이렇게. 이러니까 이제 뚜껑이 확 열려버리는 거죠. 우리가 방송을 할 때 좀 난감합니다. 이런 거. 그게 어떤 그 주식의 지지와 저항이나 이걸 볼 때는 언저리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걸 좀 잘 참고하시고요. 하이닉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들이 뭐 HBM 설계 변경 기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종복은 그걸 거꾸로 해석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세게 못 갔구나.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어떤 악재성 기사가 주가를 약간 누를 수 있는 요인이니까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날 때는 매수는 보류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차라리 누차 얘기하지만 2차 전지나 지금도 제약주가 좋아요. 제약이나 전력설비 아니면 에너지 이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은 하루 이틀 지켜보면서 오늘 미스터 진단 뭐 3,000명 들어오면 바로 내 의견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다음 주 수요일 신의 한 수에서 한번 요런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추세 패턴 중요성 3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지저항으로 봤을 때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세게 가기가 어려운 위치에 놓여져 있는 구간이니, 단기적으로 추세가 양호한 제약주서부터 이쪽, 그죠? 그쪽 위주로 보면서 향후의 순환매로 2차 전지, 그죠? 그 다음에 로봇 이런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을 추세 패턴 중요성 3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부터 해서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도 같이 좀 흔들리고 있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 이야기와 함께 오늘 밤에 미스터 진단 그리고 다음 주 신의 한 수까지 같이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